자, 뺀다는 것을 두 가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냥 이 함수값의 차를 생각을 해도 되고, 오케이? 같은 위치에 그냥 아무 때나 그려놔도 돼.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없다. 알겠니? 근데 지금 얘는 몇 차야? 얘는 2차지. 얘는 몇 차야? 얘 몇 차야? 3차야. 그럼 변화율이 어느 쪽이 더 커? 3차 쪽이 더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증가율이 더 크단 말이야. 감소율보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0이라는 점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니? 위로 올라가겠니? 얘가 더 많이 변한다고. 어때? 얘가 더 많이 올라가, 얘가 더 많이 내려가. 얘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느 쪽이, 여기서부터 어느 쪽으로 향할 거야? 그래프가 두 개의 합한 함수는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이 되겠지.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알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근데 뺐다고. 근데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x축 대칭돼서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 맞지? 어차피 좀 계속 내려갈 거니까. 이해돼요? 이걸 빼게 되는 거야, 그지? 자, 함수가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봐. 우리가 이 극대값을 결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뭐요? 미분을 해보면 돼. 또 하나는 함수값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프가 함수값을 비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가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이게 극대값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 뭐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아니면 그냥 값만 대충 셈 해봐서 그렇게 가지고는 옳게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풀려면 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함수값으로 얘기를 할 때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본 거야, 지금.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를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x가 0보다 작으면 fx 플러스 x 세제곱이 되네. 맞니? 근데 이때 x 세제곱이 어때? 0보다 커, 작아? 작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보다 작아? f 0보다 작은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x가 0보다 커. 그럼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fx의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얘가 양수니까 또 이번에는 얘가 0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 f0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f0에서 최대값이 되네, 주변에서. 즉 그러니까 f0은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알겠니? 이 내용을 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로 그냥 대충 그려서 그럴 것 같아 라는 거 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엄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반드시. 자, 그 다음 미분을 해보라고. 미분도 구간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fx 자체가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f'0이 얼마인 거야? 0이지. 근데 f'0 마이너스는 0보다 크죠? 그지? 양수 접선의 기분. 여기를 기준으로 x = 0을 기준으로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 이렇게 놓으면 이쪽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도 어떻다는 거야? 미분을 해보자는 얘기야.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얘 뭐야?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미분 해놓고 아까처럼 극대극소 따지는 거랑 차이 날 게 없어. 결국 극한값 따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오른쪽에서는 x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함수를 가버리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이쪽은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f'x에다가 플러스 f'x에다가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플러스였잖아. 근데 얘도 플러스거든 지금. 맞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자체의 함수라고 봤을 때, 이걸 gx라고 봤을 때 이게 g'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오른쪽에서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야? 마이너스지. 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쪽에서 마이너스. 되겠지?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 그냥 식으로 하고 다 해보면 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 본다. 1, 2, 3, 4 집어넣어 보면 돼. 오케이? 일단은 요 함수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오케이? fx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힌트만 좀 보고. 자, x제곱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지? 오케이? 얘는 1에서 한 근을 가지고 얘가 실근을 가져 못 가져. 얘는 자연수야, 자연수. 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근을 하나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건 모르겠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극대극소를 갖는지 안 갖는지는 알아 몰라. 그럼 뭐 해봐야 돼? 뭐 해봐야 돼? 응? 얘기를 하시오. 대답을 해야 수업이 진행이 될까 이거. 자, 뭘 해? 대입? 대입 말고 극대극소 찾는다니까. 미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다항함수니까. 그지? 응?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됐니?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적당한 n값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든지 0이든지 0보다 작든지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클 수 있느냐라고 보면 n이 뭐보다 크면 n이 3보다 크면 0보다 크겠네, 그지? 오케이? n이 3이면 0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럼 이게 뭐야?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얘기지. 1에서 근을 가지고 극대극소를 가져. 뭐 그거는 근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1보다 큰 곳에서 극대극소가 될지 1보다 작은 곳에서 극대극소가 될지 그건 모르는 상황인 거지, 뭐, 그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됐어? 여기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극대극소가 어딘지는 얘 근을 조사를 해봐야 될 거야. n값 집어넣고. 얘기 되지? 응? 자, 그 다음. 그럼 이게 0보다 작다는 건 n이 얼마일 때라는 얘기야. 1, 2일 때라는 얘기겠지. 3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오케이? 근데 그래프가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얘는 1보다 큰 부분만 잡으라 그랬거든. 1보다 큰 부분이니까 아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든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근이 1인 건 확실하니까. 맞아? 1, 2면 어차피 극대극소 없을 거니까 그냥 그래프 오른쪽만 잡으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3보다 큰 상황이 되면 극대극소를 가지는 상황이 되잖아, 그지? 지금 여기에서 극대극소 뭐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극소값을 갖는지 아닌지 막 이런 거 묻는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될 거라고. 맞아? 자, 이 케이스면 극대극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상황이면 극대극소가 없는 상황이지, 그지? 그 다음 그거에 따라서 다시 왼쪽 그래프 이거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럼 쟤도 똑같이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fx는 여기서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야. n이 만약에 뭐 3이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인 상황이지. x-1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1에서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다가 지금 흐름이 뭔지는 알겠지. 뭘 묻는 건지는. 어? 그래서 그냥 그래프만 완성시켜주면 이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알겠죠? 여기서 fx 찾는 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곱함수 한번 그려보자. fx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x제곱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놨어? 1보다 같거나 클 때 x-1이라는 함수를 그려놨지. x-1이라는 함수를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잖아. 이 두 함수를 곱할 거야. 오케이? 자, 함수를 곱할 때는 말이야, 특정한 함수 값들이 핵심이 돼. fx와 gx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그래프의 개형에서 가장 간단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근을 찾는 방식이었어. 3차 함수인데 근이 3개야. 그러면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그지? 정확한 개형을 찾기는 힘들어.
그지? 위치를 잡기는 힘들어. 그럼 뭐 함수값을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극대급수 찾든지 변곡점 찾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근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 곱해서 0이 되는 지점이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야. 우선적으로. 오케이? 그 점이 3개가 발견된다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그래프는. 됐니?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1보다 크냐 작으냐. 얘네들이 각각 1보다 크냐 작으냐야. 알겠지? 자, fx가 있는데 fx에다가 gx를 추가로 곱해본다고 생각을 하자고. 어떤 함수를 곱해줄 거니까. 자, 지금 여기 같으면 이 함수는 고정, 이 함수 고정.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n을 집어넣으면 얘가 고정이 되잖아. 그지? 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함수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냥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여기에다 이 함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든지 이걸 곱한다고 생각하든지. 알겠죠? 그냥 편한 쪽을 잡으면 돼. 그래서 어떤 함수를 곱할 건데 이 함수를 곱하면 말이야. 이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곱했을 때 얘가 1보다 작으면 전체 곱의 값은 어때? 1보다 이 fx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얘가 작으면. 그지? 곱하면 곱할수록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알겠죠?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남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증감이야. 증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거든. 함수가 양쪽 끝이 보통 존재를 하잖아. 그지? 혹은 점근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됐니? 근데 지금 우리 다루는 게 다항함수잖아. 그지? 분수함수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다항함수는 보통 양쪽 끝이 어떻게 돼? 무조건 무한대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것의 증감을 따지라고.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에서. 오케이? 자, 이 정도를 판단을 해서 그냥 위치를 대충 잡아주고 그래프 개형을 잡는 거야. 알겠죠? 정확한 형태를 잡자는 게 아니라 개형만 잡자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n을 1부터 집어넣을 수 있지. 자연수니까. 그럼 이 값 자체가 뭐보다 작아? 네.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0,1이 있다라면 그거보다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이런 함수에다가 곱할 거야. 됐어? 네. 그냥 n분의 1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1보다 작다라고 아래쪽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무방하다는 얘기야. 일단은.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곱할 거야. 근데 여기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으셔야 알겠지.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럼 이 지점에서는 두 함수를 곱하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야?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함수는 1,0을 지나는 상태야. 됐니?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프는 1보다 큰 부분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왼쪽은 따질 필요가 없지. 일단 연습은 해보자고.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때? 0보다? 커요. 얘도 0보다 커요. 그지? 그러니까 이쪽 함수가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곱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이 원래 값보다는 커지는 방향으로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됐어요? 정확한 상태는 몰라. 일단 얘를 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지금 보니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 상태지. 근데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지. 오케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뭐보다 작다고? 1보다 같거나 작다고. 그럼 곱하는 순간 얘보다는 아래쪽에 존재하겠지.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이 점이 점점 더 이쪽으로 향하게 되겠지. 이렇게 되지. 그렇고 뭐 이쯤에 찍힌다고 치자. 됐어? 자, 그 다음 이 왼쪽은 어떻게 돼? 이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야. 대충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곱만으로 함수의 개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만 궁금한 거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전체 구간도 잡을 수 있지만 오른쪽은 잡아낸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1보다 큰 구간의 그래프 잡아낸다.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자, 여기 1,0 지날 거고, 그 다음 이거보다 오른쪽은 어떻게 돼? 뭐 오른쪽은 궁금하진 않지만 전체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자, 이보다 오른쪽에선 증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거고. 됐니? 그 다음 요 사이에서는 여기에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서. 그지? 얘가 1보다 작은 형태라고 그랬고, 이게 쭉 올라가면 여기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지. 그죠? 그럼 이 값보다 약간 아래쪽에 찍히겠지. 됐어? 자, 왼쪽 끝은 또 어떻게 돼? 계속 증가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그래프 나오지.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지. 이쪽은 좀 급하게 올라가고, 이쪽은 2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됐어요? 이런 모양.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의 모양을 잡는데 그냥 이 정도의 도구는 쓸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곱해서 그냥 그래프를 해보는 거야. 무조건 미분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 알겠죠? 자, 3차 함수는 어디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응? 변곡점. 0은 뭐냐? 변곡점. 알겠지? 그 다음에 변곡점 찾고 극대극소 찾고. 됐네. 4차 함수도 마찬가지다. 4차 함수도 변곡점이 존재하죠.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지점 두 개가 지금 변곡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혹은 극대극소의 개수를 가지고도 기준 삼을 수 있어. 극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래프가 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극대가 사라지죠. 오케이? 뒤집어진 함수라면 극소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형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 뒤에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 이제 개형 쭉 얘기를 하겠지만, 자, 하나씩 보죠. 기억 어때?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함수 따라가면 되죠. 그럼 x-1의 제곱이라는 걸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x-1 인수 안 사라지지.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그냥 0이 되는 거 맞지,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이 1일 때라고 돼 있네. 그럼 n이 1이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럼 이 그래프 이제 함수값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대충 잡아놓은 이 함수에서. 오케이?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이걸 찾아야 된다, 그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이라 그랬어. 함수 gx가 우리가 그려본 바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무조건 여기 극소인데, 이상하다. 뭐 극소가 되는 경우도 생기나 봐. 이건 거야. 오케이? 찾아봐. n 값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어. 말했지만 말 그대로 개형이거든. 대략적인 모양이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 이런 부분은 뭘 통해서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뭐 해야 돼? 응? 조금 더 얘기를 하고 풀어보자. 어차피 식으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리기를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야.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 오케이? 디귿에서 뭐라고 돼 있니? 5개까지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냥 이거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그지? 오케이? 이쪽에서 그래프 4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양, 그죠? 다양하게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n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공률이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의 일부 또는 이런 그래프의 일부만 그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n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것까지 우리가 그냥 그래프 개형 대충 해서, 왜냐면 왼쪽에 그래프 모양을 보면 알아. 실제로는 이를 기준으로 왼쪽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됐거든, 그지? 하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걸 곱했을 때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개형들을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전부 다 미분 안 하고 바로 그래프 그리지. 그죠? 얘기됐지? 그러니까 그걸 뭘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식을 통해서 직접 미분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자, 자, n분의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걸 만족하는 n값이 극대 또는 극소가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어디에서?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존재를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가 얼마야? 4분의 1이죠. 아니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1을 기준으로 만들 거니까 2 플러스 n분의 2가 되겠죠. 함수값이. 됐나? 그러니까 y축이 어디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x축이 어디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어때? 1보다 작은 구간에서 극대, 극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겠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x축이. 이해됐어? 그럼 이걸 얘기를 하려면 f4분의 1이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네. 돼요? 위로는 상한선이 있어 없어? 없죠? 응? 이쪽에서 무조건 극대 극소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왼쪽에서 무조건 만들어져. 이 함수 이렇게 쭉 갈 거니까. 그지? 돼요? 얘기됐지? 그러면 n값 범위가 결정될 거야. 되는 거 맞지? 오케이. 하나씩 해보자. 얘가 BQ에서 극소래. 그러니까 fx 플러스 fq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실제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f 곱하기 g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프 그려보자고.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식을 구체적으로 뭔가 만든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식 만들 수 있겠니 없겠니? 있잖아. 극대극소 주어져 있고요. ABC가 근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식을 만들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오케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그래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근데 그래프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다? 이 그래프에 실제 가지고 있는 세부 사항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눈으로 판단하고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맞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알겠니? 구체적으로 극대 극소 이런 거에 위치를 물을 때는 반드시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서도 얘기했고 또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될 거야. 알겠지? 자, 다음 함수 대칭성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만큼 알잖아. 하나, 이 2차 함수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로 미분적분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함수, 주로 다루는 함수는 몇 차 함수? 거짓말. 3차죠. 3, 4차 함수란 말이야. 그 중에서 메인은 3차 함수라고 알겠죠. 4차 함수는 가끔 등장하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것의 미분 상태가 얘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2차 함수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니?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쓰는 개념은 아니야. 우리는 저걸 꼭지점이라고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고. 뭐라고 불러? 이제부터는 미분을 배웠으면 뭐라고 불러 저기를? 극소가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극대가 되겠고, 맞니? 그러면 이때 이 극소에서 함수는 2차 함수는 전체수 최소값을 가져버려. 그렇죠? 극소가 그냥 전체수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3차 함수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극이 반드시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되겠어요? 그럼 다시 이 함수를, 이 2차 함수를 f'x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fx 원시 함수는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에서 f'x가 갖는 의미는 뭐지? 기울기죠. 이게 뭐야? fx에서
무엇의 최소값? 기울기. 기울기의 최소값.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3참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극대극소가 존재했다고 쳐. 그럼 그 최대 최소가 되는 위치는 어디라는 얘기야? 변곡점이라고. 이해됐니? 여기에서 접선을 끄면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가 만들어져?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또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접선 끈 거잖아. 그러니까 얘와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f'x의 함수값은 여기에서의 기울기 값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이게 f'x니까 여기서 a, f'a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 기울기가 f'a인 상태라고. 맞아? 여기가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최대겠니, 최소겠니? 최소. 그렇지. 음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거야. 됐어요? 해보면 알죠? 얘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더 커지는 상황이죠. 이쪽도 커지는 상황이고. 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전부 양수니까 당연히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됐어? 자, 요거까지 얘기되겠니? 변곡접선은 곡선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유는?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x값이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여기 존재한다, 만약 접선이.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근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근데 얘가 존재하면 당연히 이쪽으로도 존재할 수 있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세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알겠니? 자, 연결되겠니? 최대 최소, 이게 극값, fx에서의 극값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분을 했을 때 혹은 미분되기 전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됐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이때 이 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니? 어때? 여기가 뭐야? x좌표가 a라고. y값은 뭔지 몰라. 당연하지.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식을 만들 수 있겠니? 예식을 만들어봐. 예식 만들어봐. 어떻게 돼? y는 최고차는 계속 모르니까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왜 못 만들어? 오케이? 미분되기 전에 원래식으로 돌려주자고.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m x-a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뭔지 모르겠다. 상수. 어때? 얘 미분할 수 있지?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기억해두세요. 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다 알겠지? 네? 자, 아니면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거 자, 이 직선의 식을 만들어봐.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 맞니? 그 얘 자체를 gx라고 해볼게. 얘를 fx라고 하고 fx에다가 gx를 빼. 그러면 근이 5만 존재해. 근이 몇 개야? 한 개? 세 개지. 세 개잖아. 삼중근이잖아요. 알겠지? 한 개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다.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냐라고 물었을 때 세 개라고 대답해야지. 한 개라고 대답해야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최고차는 개수는 모르겠어. x-a의 세제곱이다. 가능하니? 그럼 gx 넘기면 되죠. 이 식 넘기면. 그럼 그게 fx의 식인 거예요.
알겠니? 이게 아까 생긴 거랑 똑같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2차 함수를 적분한다라는 개념이야. 미분되기 전의 상태로 돌린다라는 개념이 하나. 2차 함수 식을 만들어 놓고. 되겠어? 그런가 하면 이 상황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자, 뭐 여기도 지금 일단 요 식은 보니까 인수분해 되네, 그지? 플러스 4에 n-4니까 4 n-4 그죠? 둘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x-4 x-n-4 이렇게 되네. 자, 4랑 n-4네요. 4 n-4 이렇게 돼 있다. n이 뭐 1보다 크니까 특정한 상황이 되면 4보다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그려야 되겠네. 자, 이런 상황.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됐나? 네. 얘가 뭐 알파 베타 가지고 있는데 1 알파 베타가 등초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 뭐 이용할래? 그냥 2분의 알파는 2알파는 1 플러스 베타. 그냥 요거 쓸 거지, 그지?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기하면 되죠. 됐나? 이거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1 알파 베타 자연수 뭐도 따져야 되니? 이 상황인지 두 개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란 말이야. 오케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근데 재수 1이라 그랬거든. 1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 이때는 1이 여기 있는 거 확실하지. 근데 얘는 어때? 1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등차 중앙만 써가지고 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도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알겠니? 결과적인 것들만 외워놓으면 그냥 이런 데 다 걸려드는 거야. 어려워서 걸려들겠니? 생각을 덜해서 걸려드는 거야. 이 뭐가 알파인인지 뭐가 베타인인지 어떻게 알아?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 분류해야지. 알겠니? 왜 생각을 대충 때려 집어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래? 자, 알파인이 베타인보다 큰 경우와 알파인이 베타인보다 작은 경우 두 개로 나눠야지, 당연히. 오케이? 그럼 얘 때는 분모가 얼마가 되고요? 얘 때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이 상황을 나눠서 해봐야 돼,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같다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알겠니? 생각 대충 옮기지 마. 어?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된다. 뭐 이거는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지? 자, 이참수 그래프적인 특징이야. 그냥 기하학적인 얘기야. 그럼 기하라고 얘기하면 우리 단원에서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접선의 기울기와 연관 지으면 돼요. 에? 나머지 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자, 똑같은 지점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상태에서 접선을 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니? 기울기의 절대값은 같고 그거는 반대가 되겠죠.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이게 선대칭이죠. 이걸 미분하면 무슨 대칭이 되겠니?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가 되죠. 1차는 어디 대칭이야? 점대칭이죠. 알겠니? 여기를 지나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1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돼, 안 돼? 그리고 이걸 미분했잖아. 이게 fx고 이게 f'x란 말이야. 반드시 이 점이 어디를 지나가? y 값이
미분하면 얼마야? 여기에서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x축이라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돼? 네. 몇 콤마 0 이렇게 지나간다고. 됐니?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때? 길이가 똑같죠? 부호만 바뀌는 상황이 된다. 문제 없지? 설명 다 똑같은 얘기야지? 오케이? 식 만드는 것도 아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다 얘기됐다, 그지? 오케이? 뭐 대칭성 확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양쪽 끝을 이어 아무렇게나 이어도 상관없어. 여기서 이렇게 있든지 뭐. 오케이? 봐. 여기 그늘 알파, 여기 만나는 점을, 아니 지금 AB라고 돼 있네.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 함수를 GX라 그래. 2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그럼 fx-gx의 식을 만들 수 있니 혹시? fx와 gx가 같은 곳이 몇 군데야? 두 군데지. 만나는 곳이 두 군데지. 이때 x 값을 뭐라 그래? 근 누구의? fx-gx의 두 근이지. 최고차항 계수 뭐 얘를 얘의 최고차항 계수가 m이라고 해보자. mx제곱 어쩌고 저쩌고 시작되는 식이라고. 얘를 n 어쩌고 저쩌고 시작되는 식이라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 그럼 어떻게 되는 식이 정확하게? 최고차항 계수는 m이 될 테고 그는 a, b가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 이때 이 접점의 위치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보니까 대충 어떨 것 같아? 가운데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표시도 돼 있고.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요. 식으로 그냥. 가능해? 미분하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F'M이랑 G'M 기울기가 되는 거지. M의 x-a x-b 이렇게 되죠. 됐니? 2x -a -b 이렇게 되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 중점이 된다는 거 아는 거지. 자, 결론. 그냥 결론만. 유도는 뭐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유도는 뭐 미분만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자, 이것과 동일한 접선,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 이 점은 이 두 점의 무슨 점이다? 중점이다.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외우고 있어 안 외우고 있어? 어? 뭐라고? 외워라 해. 외우세요. 무조건 쓸모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상관없다. 알겠니? 2차 함수야. 그리고 직선이라고. 이것과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이 위치, 이 점. 이놈의 x좌표는 중점이다. 1대 1이다. fx gx다. fx-gx의 최대가 되는 상황 혹은 최소가 되는 상황 이런 걸 물었다고 쳐. 그럼 최대 최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보통? 그냥 무조건 미분이야. 그래프잖아. 미분을 한다고 최대 최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미분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프의 기형을 잡아놔야 구간 잡고 이 중에서 어느 쪽이 큰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알겠니? 최대가 될 수 있는 값은 그 값도 당연히 되지만 그 값 외에 양끝 값도 후보잖아. 맞아 아니야? 맞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그래프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뭐야? 우리가 아는 게. 그게 미분이라고. 됐어. 다 연결시켜 놓아야 돼. 그냥 덮어놓고 미분하지 말고. 자, 그럼 이걸 미분을 해서
극값을 찾아낸다라는 거야. 그게 뭐니까? 최대값의 후보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그럼 f'-f'-g''을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뭔 얘기야? g' 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이 기울기란 말이야.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우리 극합의 후보잖아. 즉 g' 얘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 찾으라고. 평균값 정리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지. 되겠어? 그럼 이게 극이니까 이때 fx-gx 이게 주변에 비하면 어때? 크잖아. 그래서 이게 함수값의 차이의 최대가 되는 위치라고. 그럼 얘가 만약에 2차 함수라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최대가 되는 위치가 이 점의 중점이라고. 알겠니?